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미국의 정치권이 지금 현재 아주 강한 난기류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시간이 세모의 길목인데 오늘 아침 주요 언론들을 장식하는 스토리들을 보면은 매우 험상궂은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의 난기류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가치관을 놓고 지금 아주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엘라바마주의 상원의원 선거가 벌어지게 됩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상반된 얼굴을 가진 인물을 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정치적인 이즘의 문제, 종교적인 가치의 문제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세금 개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감세가 과연 중산층을 위한 것이냐? 여론조사를 보니까 48%가 NO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상하원의 단일 최종안이 통과될 것인가? 매우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러시아 조사입니다. 보수계층과 팍스 뉴스가 특별 검사인 로버트 말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특별 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이더들에게 점점 다가감에 따라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됐는데 과연 이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여성 성추행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것도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헤일리는 여성 정치인인 동시에 트럼프의 수제자이고 그의 최측근 정치인이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 보통 우리가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물 무기의 위협 문제가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북한이 아주 대규모의 세균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주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오늘 미국의 세모는 그야말로 난기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대대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미국의 각종 난제들 과연 무엇인가 또 무엇이 문제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들이 오늘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을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장 내일 벌어지는 엘라바마주의 상원의원 선거 문제, 이 선거는 결혼이 생긴 상원의원석을 메꾸는 특별선거, 스페셜 일렉션입니다. 공화당의 로이 무어 그리고 민주당의 다우 존스의 대결입니다. 엘라바마주는 보통 Deep South Red State라고 호칭을 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남부주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됩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여기에서 28%나 이긴 주가 바로 엘라바마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거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로이 무어에 대해서 9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등장해서 성추행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무어는 주 대법원 판사 출신이고 가장 강직한 보수주의 크리스찬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화당에서도 당황을 해서 무어에 대한 지지를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트럼프로서는 한 표가 새로운 지금 상원의석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공화당이 전폭적으로 무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어가 다소 우세합니다. 또는 각축전이다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내일 엘라바마주에 흑인표가 대거 등장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 후보가 승산이 있다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선 여성, 그 어떤 미성년 여성의 성추행범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양식은 도대체 뭐냐? 대부분 보수주의 사람들이고 Evangelical Christian,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인데
도대체 그대들의 가치 기준은 무엇이요?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기독교가 70.6%입니다. 그중에 복음주의 기독교가 25.4%입니다. 개톨릭이 20.8%니까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주의 기독교입니다. 또 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원이 현재 52대 48에 구전돼 만일 공화당이 엘라바마에서 한 표를 잃게 되면 51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들의 의회 통과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백인 여성들의 60%가 성추행범으로 난타를 당하고 있는 무호 판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또 뭐냐? 여성이 피해자인데 여성이 치안의 편을 든다? 그렇게 보수주의 이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제 마지막 선거운동 날인데 어제 알라바마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고 정치권에서 존경을 받는 리처드 쉘비 상원 의원이 나서서 나는 무호를 지지하지 못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기를 맞은 민주당이 전국에서 돈과 인력을 대거 동원해서 투표 참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알라바마주는 1992년도 이후에 민주당 상원을 한 번도 뽑지 않은 매우 보수주의적인 주입니다. 내일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가치관, 소수와 진보의 파워 차이, 정치적인 이념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는 어떤 것인가, 또 복음주의 기독교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됩니다. 다음에 중요한 문제거리가 바로 텍스컷입니다. 무려 1조 5천억 달러짜리 엄청난 감세안인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청문회 한 번 없이 신속하게 상원 하원을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매우 비인기 감세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이 32%에 불과합니다. 반대가 48%. 누가 이번 감세안으로 덕을 보게 될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자가 덕을 보게 될 것이다가 64%나 됩니다. 중산층 17%, 저소득층 6%뿐입니다. 그리고 내 텍스가 내려갈까 하고 물어보니까 53%가 NO라고 답변하고 있고, 이 감세안이 미국의 경제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인가? 53%가 역시 NO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화당의 온건 의원인 수즌 콜린스 상원의원, 메인주 출신이죠. 이 사람이 만일 내 의견, 즉 중산층의 혜택을 올린다든가 의료비라든가 로컬 텍스 지출에 대한 면세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나는 상하원 최종 단일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바마 케어 철폐에 반대를 했던 상원의원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안이 예정대로 상원 하원 단일안으로 쉽게 만들어지고 크리스마스 전에 트럼프에 의해서 서명이 돼서 법안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이 안이 법이 되면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꽤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알라바마 선거에서 공화당은 이겨서 지게 되고 민주당은 져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내일 알라바마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은 상원이 51대 49, 공화당이 달랑 한 표 차이의 다수당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든가, 또는 로버트 멀러 특검이 뭔가 중대한 것을 곧 찾아낸다든가 하면은 또 하나의 불길한 문제거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2월 11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번화가 타임스퀘어 부근에서 오늘 오전 폭발이 발생해 부상자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정일 해설위원이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뉴욕의 가장 번잡한 버스터미널인 포스 어소리티에서 파이프 폭탄이 폭발을 해서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폭발 사고로 폭발 장소와 연결되는 타임스퀘어를 비롯한 인근 지점에서 출근길에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에 뉴욕의 40가와 6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파이프 폭탄이 터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폭탄은 한 남자가 홈메이드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 폭탄이 계획대로 폭발하지 않고 사고로 터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벵글라데시 태생의 남자인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폭발 지점은 2개의 서브웨이 스테이션이 연결되는 가장 번잡한 지점으로 타임스퀘어와 터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연말이라는 시기와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비롯해서 FBI, 홈랜드 시큐리티 등은 일단 이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단독 공범 여부, 배후 세력 여부 등은 가리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 실시되는 엘라바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상원 100석 중 52석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트럼프 내각 입성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로이 무얼 공화당 후보가 더그 존스 민주당 후보를 4%포인트 안팎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지금까지 금융거래 기록, 이메일, 통화 기록 등 이와 관련된 문서 40만 점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문서는 기소된 폴 매너폴트 전 트럼프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과 매너폴트의 오랜 사업 파트너 릭 게이츠의 노트북과 셀폰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매너폴트와 게이츠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초대형 산불이 2주째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인근 산불은 속속 불길이 잡히고 있지만 가장 큰 피해를 낸 벤츄라 산불은 북서부 해안 도시 산타바바라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6곳에서 발화한 대형 산불로 지금까지 20만 에이커가 불에 탔고 건물 가옥 792채가 전소해 파괴됐으며 2만여 채가 부분적으로 불에 탔습니다. 주민 21만여 명이 대피했고 1명 사망, 수십 명이 화상과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중동의 동맹국들로부터 계속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과의 충돌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동남아와 아프리카까지 반발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아랍연맹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어제 새벽까지 긴급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미국의 결정은 국제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영내 긴장과 폭력을 고조시키는 만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시리아 파견 자국군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흐메이민 공군 기지를 전격 방문해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시리아 내 러시아군을 원주둔지로 복귀시키는 일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년여 기간에 러시아군은 시리아군과 함께 가장 전투력이 강한 시리아 내 국제 테러리스트들을 괴멸시켰다면서 이 같은 철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선물 가격이 거래 첫날부터 20% 넘게 치솟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시작된 비트코인 거래는 15,460달러를 시작으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4시간 30분 만에 18,700달러로 21% 뛰어오르며 장중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임기 절반을 보낸 람 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2019년도 시장 재선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했다고 트리뷴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경찰 비리 사건들과 세금 인상, 시 재정 약화 등의 문제로 정치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에서 8명의 주요 정치인들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면열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선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JB 프리츠컬이 지난 주말 주요 노조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10만 명의 멤버를 갖고 있는 일리노이 교사 노조. 그는 지난주에 현 상원 의원인 딕 더빈과 태미 덕워스의 지지도 얻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어제 5번의 연패 기록을 뒤로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베어스는 어제 벵걸스와의 대전에서 33대 7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시즌 전적은 4승 9패, 조별 최하위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16도. 내일은 낮 기온이 20도대로 떨어지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23도, 밤 최저 16도. 수요일과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31도, 밤 최저 24도입니다.